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AI 반도체의 선두주자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양자 컴퓨팅이 이제 변곡점에 다다랐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변곡점 인플렉션 포인트란 어떤 현상이 급격한 변화나 전환을 맞이하는 지점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잠잠하던 기술이 어느 순간부터 급속히 발전하거나 상용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양자 컴퓨팅이 이제 실험실 수준을 넘어 실제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시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의 스타트업 박람회 비바 테크놀로지에서 그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양자 컴퓨터가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 이 기술이 먼 미래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개발 중인 하이브리드 양자 고전 컴퓨팅 플랫폼 쿠다 Q를 소개하면서 양자 기술과 GPU를 함께 활용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 이후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들이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아이온큐 주가는 약 2% 상승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젠슨왕의 발언으로 인해 여러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며 아이온큐와 비교하여 더 나은 양자 기업이 무엇인지 여러 분석 기사들이 이번 주에 쏟아져 나왔는데요. 모틀리플에서는 리기티와 아이온큐 중 어떤 것이 더 나은가에 대한 분석 기사가 나와서 살펴보겠습니다. 리기티와 아이온큐 각각 다른 방식으로 기술 개발에 접근하고 있으며 최근 몇 달간의 주가 변동성도 상당히 컸습니다. 두 회사 모두 아직은 수익을 내는 단계는 아니고 외부 자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얼마나 남아있고 그걸 얼마나 빨리 쓰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아이온큐는 현재 기준으로 약 16분기, 그러니까 4년 정도 운영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고요. 리기티는 약 13분기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리기티는 최근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도 진행하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여력도 갖춘 상태입니다. 두 회사 모두 양자 컴퓨팅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제공하는 이른바 풀스택 기업입니다. 아이온큐는 이온 포획 방식, 리기티는 초전도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 방식이 더 우세한지 확신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기술적으로 큰 문제나 한계를 마주하게 되면 그 방식 자체가 뒤처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성과 중 하나로 많이 보는 게 2큐비트 게이트 정밀도라는 건데요. 이게 높을수록 컴퓨터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온큐는 99.9%의 정밀도를 기록했고 리기티는 99.5% 수준입니다. 숫자 차이는 작아 보여도 이 정도 격차를 줄이려면 기술적으로는 꽤 큰 발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만 보면 아이온큐가 한 발짝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회사만 경쟁하는 건 아닙니다.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엄청난 자금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도 이 시장에 들어와 있어서 언제든 자금력과 인프라로 판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회사가 확실히 더 낫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석가는 최종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지금 이름이 잘 알려진 회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기술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특정한 기업에 몰빵하기보다는 리게티, 아이온큐, 그리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까지 포함해서 넓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려면 아직 몇 년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대략 2030년쯤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석가는 둘 중 어느 게 더 낫다 그런 결론은 안 짓고 분산 투자라는 결론인데요. 많이 아쉽죠. 이것 말고도 잭스에서 리게티를 매수해야 할까 유지할까 하는 기사가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도해야 할 만한 신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매출이 부진합니다. 2025년 1분기 매출은 고작 150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반면 경쟁사인 아이온큐는 같은 기간에 전년 대비 77%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둘째, 수익 구조가 불안정합니다. 리게티는 대부분의 수익을 정부 연구 계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단기성이고 반복되지 않아 장기적인 수익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경쟁사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업 고객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으며 디웨이브는 물류, 금융 분야에서 실제 적용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리기티는 아직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 PB는 16.7배로 업계 평균인 6.4배의 2배를 넘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아주 강력한 성장성과 수익화가 뒤따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잭스에서는 리기티를 랭크4, 즉 매도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리기티는 기술력 자체는 뛰어난 기업입니다. 최근 앙카3 시스템을 통해 의미 있는 기술적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3억 5천만 달러의 자금 조달로 유동성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재정 문제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자 컴퓨팅 시장 자체는 2030년 이후 본격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적인 시야를 가진 투자자라면 완전히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 또는 비중 축소가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합니다.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수익화와 상업화 속도가 느리고 경쟁사에 비해 실행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주가가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어 향후 부정적인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전량 매도는 아니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부 비중을 줄이고 실적 개선이 확인될 때 다시 진입을 고민해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이 분석 기사를 보면 처음에 얻지 못한 답변이 나오네요. 결국은 리기티보다는 아이온큐가 낫다는 결론이요. 어떠셨나요? 댓글 남겨주세요. 한 주도 즐겁게 보내세요.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